이번 강의 이야기는 임진왜란 때 우리 지금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과 정릉 이 두 릉이 왜군에 의해서 도굴당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굴을 당하고 나서 선조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아주 왜군들이 파죽지세로 이제 한양까지 다 점령을 한 난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조선에 있는 많은 이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중앙대 박희봉 교수님이 쓴 임진왜란 당시에 외군들의 참전한 일본 군수민 사망자 수라는 이런 것을 갖고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 조선군 병력이 한 97,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진년과 정인년을 다 합쳐가지고입니다. 그러니까 임진년은 한 6만 명 정도, 그리고 정인년 때는 한 3만 7,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망자 수는 한 7만 명 정도가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군병력과 또 많은 의병들도 포함됐고 백성들도 있었겠죠. 한 7만 명 정도 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수는 한 10만 명 정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수치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당시 조선 당시에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거기서 한 250에서 300만 정도까지도 우리 백성들이 사망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포로는 한 10만에서 한 20만 정도가 일본으로 끌려갔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임진왜란 당시 이 조선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시신으로 인해 가지고 온 산천 그리고 산하 이런 계곡 이런 데 아주 그냥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하고요. 또 이 계곡물에 이 시신의 피와 그리고 또 시신 이런 것들이 떠내려가고 핏물이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이런 외란이 7년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이렇게 임진년 정년에 의해서 1차, 2차로 해서 발생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인구 수도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식량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신을 구워서 먹는 이런 것까지도 기록에 남겨져 있을 정도로 끔찍한 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많이 아는 어떤 이런 이순신 장군이나 권율 장군이나 이렇게 승리의 어떤 전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방금 말했던 이런 끔찍한 이 사력들의 모습들만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한편에서 이렇게 많은 이런 백성들이 이 7년의 기간 동안 이 굶주림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또 혈육을 잃어버렸던 이런 아주 끔찍한 이러한 일이 바로 또 외란이기도 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또한 이 왕릉도 이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도굴을 당하는 아주 이러한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진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왕조 봉건 사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선조, 선왕이 묻혀있는 능을 도굴 당한다는 거는, 현 왕, 그리고 조종의 신하들로 하여금 상당히 굴욕적이고 차마, 이것을 갖다가 복수를 하지 않고, 다시 이 왕릉을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 임진왜란이라는 거는 조선에 있어서 이 조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또 이 침략을 당했던 이런 뼈아픈 이러한 전쟁이기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일본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임진년, 정유년에 일어났던 이러한 외란을 다 합쳐가지고 7년을 그냥 보통 임진왜란이라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그 7년간의 전쟁이 끝나고서 일본은 돌아가고 나서 이제 일본은 우리 조선에게 화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죄나 그리고 배상 이러한 것은 일절 언급도 없이 국교를 재개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선조는 이제 화친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는 전쟁을 잘못을 시인하는 국서를 이제 보내라. 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전쟁의 시인을 이제 하고 그 내용이 이제 국서에 담겨져 가지고 조선에 보내라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는 그것을 갖고서 이제 어떤 사죄를 한 그러한 어떤 명분 그리고 또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이제 있는 어떤 외교적인 문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국서를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능과 정능 그 두 능을 도굴했던 그 도굴범을 잡아서 이제 조선에 보내라라는 것을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화친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요구 두 조건을 받아들여 주면은 이제는 화친을 하겠다. 이러한 어떤 계산들이 이제 깔려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일본군이 1598년에 이제 돌아갔을 때 전쟁을 이제 종결하고 돌아갈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이제 끝마친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어떤 정권을 장악했던 인물은 바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그러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나의 부하들, 나의 병사들은 한 명도 이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잘못을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시인할 전쟁에 대해서 사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자기는 내가 잘못을 시인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러한 입장이 바로 이제 현 일본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 이 선조의 입장에서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사죄를 받지 못하는 하나의 또 이 명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지금의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미 없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라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나는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러한 거래도 문서에 기록된 국서가 온다면 자기는 선조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뭔가 사죄를 받은 어떤 그러한 명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어떤 이 배상의 문제에서도 받지 않더라도 어떤 명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선조나 이런 국수를 보낸다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기록물이 기록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별로 커다란 어떤 그런 정권을 유지하는 데서 커다란 문제가 이제 생기지 않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것이 얻을 건 다 얻는 실리를 다 얻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국서 문제는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였던 도굴범, 그것은 도저히 선조로서는 어떻게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도굴범을 꼭 잡아서 보내라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요구를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이제 이 선조는 이 화친을 요청하는 국서를
보낼 때 전쟁을 시인하는 잘못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어떤 그 선과 정릉의 이 도굴범들을 그 압송을 이렇게 해서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선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를 했지만 이 조중에서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중에서는 이 화친을 요청한다고 그래가지고 화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화친을 이제는 거절을 할 거 하고 우리는 이제 복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갈리는 이런 조종의 분위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임진왜란이 이제 1592년 한 5월인가요? 그때쯤 이제 발생이 되고 한 1년쯤 지나서 1593년에 그때에서 1년쯤 지나서 이제 조종에서 이 선릉과 정릉이 이제 파손된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왜군은 한양을 점령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이 선조는 의주로 이제 피난을, 그러니까 파천을 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가 있어서 1년여간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 행주 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이제 대첩을 하게 되고요.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한양을 이제 수복하기 위한 작전에 이제 관군과 의병들이 이제 한양 주변을 집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막 집결하게 됐을 때, 의병장 김천일이라는 의병장, 장군이 이제 관악선에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관악산에서 주둔하고서 이제 한양을 이제 수복하기 위해서, 이제 진군하기 위해서 작전들을 짜고 막 그럴 때였죠. 그럴 때 이제 바로 이 선릉과 정릉이 이제 도굴범에 의해서 파손됐다라는 것을 의병장 김천일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악산에서 이제 자기의 수합 부하 장교에게 이렇게 이제 이 선릉과 정릉을 가서 직접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김천일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이준경이라는 그런 장교와 이제 특별 부대를, 특공대 같은 거죠. 특별 부대를 한 30여 명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한양에 이제 한양은 아니지만 남쪽에 있는 현재 강남구에 있는 선릉과 정릉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김천일 장군인 본대는 이제 좀 늦게 출발하고 먼저 선발대로 이렇게 이제 이수경과 30여 명이 이제 여기에 선릉과 정릉을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대가 이제 가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선릉과 정릉이 이렇게 파헤쳐져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파헤쳐져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 안에는 이미 이렇게 이제 막 나무 조각 같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었다고 해요. 즉, 그러니까, 아마 시신이 들어있던 관을 불태웠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천일 장군이 이제 보냈던 이런 장교와 또 그리고 부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광중, 그러니까 이 파헤쳐진 구덩이에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정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불에 탄 이런 유골도 있었지만, 이 시신이 또 이제 가로로 이렇게 놓여도 있었고,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이러한 불을 질러가지고 그 안이 다 이제 타버린 이러한 흔적들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정릉에서 시신도 발견됐기 때문에 그 시신이, 이 정릉은 누구의 무덤이었냐면은 중종의 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충윤이니 또 그의 특별부대로 같이 갔던 이러한 또 이 병사들이 이렇게 이제 시신을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이제 끈으로 묶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릉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선릉을 갔는데 거기는 이러한 시신조차 없고 이 관만 불에 타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
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또 이제 김천일 그 의병장이 이제 나중에 또 뒤늦게 합류해서 확인해서 본 결과를 갖고 이제 그 경기좌도 이 관찰사 이 성영에게 이제 급보로 이제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그 선조에게 다시 또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뒤에 이렇게 이제 이 선조와 조종은 지금의 선능과 정능이 이렇게 그 시신이 없는 이러한 능으로서 있고 모든 게 불타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는 이렇게 이제 나중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 3일간 거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3일간 이제 이 곡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고국, 그러니까 곡을 하면서 이제 이런 왕에 직접 이런 이 장례 때 하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됐던 것이었죠. 이렇게 이제 이 선조가 그때 이제 거해하면서 했던 이런 말들이 이제 그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선조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인륜이 무너지고 이 천리가 없어지는 막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철천지 원수와는 이제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 도적놈들을 복수를 해야지만이 바로 내가 뭐 이렇게 이제 후손으로서 원수를 갚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명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달라는 이런 탐언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꼭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는 다짐과 명나라 군을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이 원수들을 갚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상당한 전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을 이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선능과 정능은 이제 파손돼서 분명하고 이제 시신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이제 있게 됐던 것이었죠. 지금 여기는 이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정능이죠. 선능과 정능을 합쳐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개의 능이 있어서 뭐 삼능공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선능은 성종의 능이고요. 정능은 중종의 능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선능에는 정자극은 하나인데 봉부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종의 능 오른편에 오른쪽 동산에 또 그의 제 두 번째 계비였던 정현왕의 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종이 이제 안장됐고 그 이후에 이제 십몇 년 뒤에 또 정현왕후가 이렇게 이제 능에 이제 안장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더 넘어서 있는 이 중종의 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중종의 능은 여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원당 읍에 있는 서삼릉에 있었던 능이었죠. 그런데 이 서삼릉에 있었던 중종의 능 정능을 두 번째 계비였던 문종왕후가 여기에 원당리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제 문종왕후 옮겨놓는 거죠. 그리고 문종왕후도 함께 여기에 같이 안장되기를 원했지만 문종왕후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문종왕후는 지금 태릉에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정능과 이 선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정능이 또 하나 있죠. 그 정능은 지금은 성북구에 있는 능을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 두 능 그리고 왕비까지 세 개의 능이 있는 곳이 바로 선정능이고 여기에 선능과 이 정능이 바로 도굴범들에 의해서 이제 파손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경기좌도 관찰사 성형이 이제 의병장 김천일의 이제 그 보고를 받고 또 급보로 이렇게 이제 그 아주 선조에게 이제 그 치게 하는 이러한 그 이제 그 내용이 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치기라는 거는 아주 급하게 아주 그 말을 아주 세차게 달릴 정도로 빨리 긴급하게 이제 장계를 올린 것이죠. 이게 선릉과 정릉을 봉시만이 살펴보니까 선릉은 광중이 이미 비어 있고, 그러니까 구동이는 이미 비어 있고, 정릉은 염습한 옷은 없어지고 옥체는 광중에 가로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릉에 아까 이야기했던 시신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중종의 이런 시신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상이 골정에 나아가 백관을 거느리고 거해하였다. 라고 이제 선조실록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 것으로 이제 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사실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관도 불에 타가지고 널브러져 있고 시신 한 구도 이제 발견됐고 이러한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국장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는 이제 이 선릉과 이 정릉을 다시 한번 유교의 국법에 따라서 이제 국장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 시신이 진짜로 이 중종의 시신인지가 이제 또 문제였습니다. 이게 선릉은 이미 시신도 없고 다 불에 타 버렸고 이제 유골만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이 발견된 것이었고요. 또 이 정릉 같은 경우도 유골들이 발견됐는데 시신이 있었으니 이것을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는 그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종 때 중종을 모신 이러한 궁녀나 외척이나 이러한 신하들,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 시신이 중종인지를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궁녀들, 이렇게 내시들, 다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중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종은, 보통 갸름하고, 이렇게 좀 마른 체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신은 작고 뚱뚱해서 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해가지고 확인한 결과, 이제 어떠한 이렇게 좀, 이 비슷한 점이 없었다 봐요. 그리고 또 사실 시신이 이렇게 이제 이 중종이 국장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독을 대고 나서 때까지가 약 50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신이 제대로 돼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미 부패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수염 이런 것도 당연히 없었고요. 피부도 녹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50년이 지나서 쉽게 부패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왕릉의 내부의 광중 내부의 구조상 이렇게 이제 미이라로 존재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묘와 왕릉의 묘 내부 구조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구조물들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중종을 모셨던 궁녀나 이 신하들과 확인해 본 결과 이 시신은 중종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골들을 불에 탄 유골들을 수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국장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자기의 조상님의 이 어떤 유골들을 갖고서 또 한 번의 이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장례는 자연사로에서의 어떤 장례였다면 두 번째는 이런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한 타살로서의 어떤 그런 죽음이라고도 또 이제 유교 국가에서는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두 번의 국장을 치르고 나서 선조의 입장과 조종은 이제 어떤 그 입장이었냐면은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 통치 국가였고 유교의 어떤 그 경전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공부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그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그 유교의 어떤 그런 그 교주였던 공자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바로 이제 불구대천이란 말이 또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즉 이 같은 하늘에 살 수 없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이제 불구대천이란 말이죠. 바로 이제 이 공자의 제자였던 자아가 이제 공자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 친족들이 남에 의해서 타살로 죽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아가 자기 그 부모를 그 죽였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공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자기 부모가 살해되면은 그 거적을 깔고 자야 되고 그리고 방패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자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그 시장이나 관청이나 그런 데서 자기 부모의 원수를 만나면 뒤돌아서 무기를 챙길 틈도 없이 바로 싸워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하늘 아래, 즉 함께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결심을 하고 복수를 하라라고 공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아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그럼 형제를 죽인 그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죽인 원수랑은 그 같은 나라에서 벼슬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임금의 명으로 전쟁 때 나가면은 같이 출사하는 경우는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백부, 뭐 이렇게 숙부, 뭐 그 종용제 사촌들의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때는 직접 당사자가 싸우면 안 되고 그 숙부, 백부, 종용제의 자식들이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갖다 주고 지원하는 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공자가 자기 제자한테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얘기라는 그 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 이러한 것을 공부했던 이 선조와 이 신하들은 당연히 선조와 이 조정은 모두가 다 함께 이 복수, 원수를 데려다가 이제 죽여야지만이 됐던 것이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일본을 복수하기 위해서 침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상당히 열악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강국을 만들 이러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기반도 돼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와 조종은 사실상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선조는 아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도굴이 됐던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같은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원수를 꼭 갚는다고 이렇게 이제 막 다짐을 했었지만 조선의 형편상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좀 전으로 돌아가서 이 시신이 왜 이렇게 이제 원래 모습대로 그대로 남아 있진 않을지언정 아주 시간상 늦게 이렇게 부패될 수가 없는 구조가 바로 왕릉의 이런 내부 구조가 우리는 회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회가루와 가는모래와 이러한 이 돌 같은 이런 모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죽을 해서 만든 게 이제 회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갖고 아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신이 아주 오래 가는 또는 좀 제대로 보존돼서 미이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조선은 그 전에도 이렇게 이제 석실, 석곽 이렇게 화강암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광중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세조가 이제 유언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석실, 석곽으로 하지 말고 회격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회강묘로 이제 그 왕릉을 조성해라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왕릉들이 이제 회격으로 만들게 되고요. 또 이 조선의 사대부들도 그 전에 석실로도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회강묘로 회격으로 만든 회강묘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석회가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아주 그 부유한 사대부들만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제는 회격이라는 회강묘라는 것으로서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조가 그 유언을 남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신하들은 이 석실이 가장 그 능침에서는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회격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왕릉은 석실로 해야 된다고 신하들이 계속해서 이제 왕에게 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세조의 아들이었던 그 예종의 이제 그 실록에 이런 또 기사가 있습니다. 그 예종이 왕릉 내부를 석실로 만들자는 대신들에게 그 어찰로 답하기를 대왕께서 이게 세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능을 투성할 때 그 석실은 유명무실한 것이므로 쓰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며 백성들의 노고를 덜기 위하여 석실 대신 회격을 쓰라는 유언을 남겼으니 앞으로 회격으로 하라라고 이제 예종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세조의 그 능도 이제 회격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덕까지 이렇게 화강암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그 광중 그 왕릉의 그 내 지하에 내려놓고 하는 모든 과정들에 그 백성들이 큰 수고가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세조가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석회와 가는 모래 뭐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 회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어서 이제 광중 안에 이제 관을 집어넣도록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왕릉 안 내부에 이렇게 이제 그 관을 넣는 곳을 광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광중 안에 관을 넣기 위해서 이 바닥과 그리고 널판지를 흙 사이에 두었던 곳, 이러한 것을 이제 바로 이제 이 회를 부어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회격이라고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왕릉 내부는 이거는 이제 석실 구조입니다. 이제 석실로 이렇게 이제 그 돌로 이렇게 이제 만들고서 바로 관 이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을 광주 구멍을 내가지고 관을 이제 넣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만들지 말고 여기 그 사이에 이렇게 석회를 부물을 해가지고 뭐 해충, 뭐 이런 나무뿌리 이러한 것들도 들어오지 않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부장품들 상례 때 그렇게 이제 장례 때죠. 장례 때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던 어떤 부속물들 이러한 것들 뭐 이렇게 뭐 구슬이나 뭐 그릇이나 옷들 이러한 것들도 이제 상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나중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돌이나 또는 회격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인위적인 도굴들을 당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만든 것이 또 이제 왕릉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조정에서는 복수, 화친 이렇게 이제 둘로 국론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조의 입장에서는 사실 현실적인 것은 이제 화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상 복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국서를 받은 거와 그리고 도굴범을 보낸다면 이제는 화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조정에서는 또 분위기가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사관들, 젊은 사관들이나 젊은 관원들은 이제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선왕에 대한 의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친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로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제 부르짖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국론이 둘로 분열돼가지고 이제 이 조정과 이 주로 젊은 관원들과 서관들과 그리고 이 조정의 대신들과 선조와 이렇게 이제 국론이 둘로 갈려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유교 국가의 어떤 공주가 이야기했던 불구두천과 함께 같은 나라를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응징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화친을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도굴범은 그래도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굴범을 이제 계속 요청하니까 어떤 이제 선조가 이제 조정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 대마도에 이렇게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신을 보내면서 이 도굴범을 이제는 보내라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한 달 만에 그 대마도에서 대마도 사람 2명을 도굴범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대마도에서 2사람을 보내왔는데 또 그 2사람이 또 문제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진짜 진범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돼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위를 가려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조는 이제 그 2사람을 또 이제 보내왔던 일본인 2명을 갖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그러니까 이미 조선에서는 이 평조윤이라는 대마도 사람이 도굴범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바닥이 소문이 났습니다. 뭐 자랑을 하고 다녔는지 아니면 다 어떻게 일본군에서 이 첩자들에 의해서 조선군에도 알려졌는지 도굴범의 이름은 우리가 알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평조윤이라는 사람은 오지 않고 다른 사람 2명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평조윤의 조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사해보니 그 사람은 일본인은 자기는 한양에 그러니까 조선에 온 적도 없고 나에게는 평조윤이라는 친척도 없고 자기는 결혼도 안 했고 부모도 없고 하면서 거의 뭐 진범이 아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렇게 이제 가짜 범인으로 나는 온 것이다라고 이제 막 실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한양 땅을 가본 적도 없고 자기도 여기를 도굴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사람은 전부 다 아니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선조와 이 조정에서는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또 이제 논의가 됐던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진범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조정은 둘로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거절할 것이냐, 그래도 화친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젊은 사관들과 이러한 이 젊은 관원들은 이 2명을 가짜를 보냈던 것은 바로 신명, 조선의 천신명을 이젠 뭐라고 그럴까요? 모욕한 거다. 기망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또 한편 그리고 우리 조선을 우습게 보고 또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하면서 이것은 의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화치를 거절해야 되고 이 도굴범은 가짜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이 도굴범을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처형하고 화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일본 측에서도 가짜를 보내도 우리 조정에서는 이 사람을 가짜라고 해서 돌려보내지 않고 처형하고 화친할 거라고 이미 내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로 이렇게 또 갈려져 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둘로 갈려졌을 때 선조는 이제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런 말로서 결정을 합니다. 즉 선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몇천 명의 도적놈들이 나의 우리 아버지 묘를 파헤치면 그 몇천 명을 다 잡지 못하고 거기서 한 2명만 잡았다. 그럼 그 2명을 잡았는데 그 2명은 나의 아버지 묘를 파손한 괴수가 아닌 따라다니는 이런 수종했던 자들이라면 그들을 안 죽이고 돌려보낼 것이냐. 그들도 그들 한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 묘에 가서 통곡하고서 원수를 갚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대이고 효다라고 이제 그 선조가 이제 그런 논리를 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짜 도굴범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고 복수를 했다, 원수를 갚았다라고 선조가 이제 명분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쿠가 이에야스 그리고 선조도 모두가 다 어떤 둘 다 그 명분을 갖게 됐고 다시 화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짜 도굴범에 복수를 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리고 도굴범도 이제 잡았고 또 국소도 이제는 이제 받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마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 가짜 도굴범까지 처형했던 것들이 1603년 뭐 4년 이때 이제 막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끝난 지 한 4, 5년 만에 이제는 이렇게 이제 우리 조선의 선조는 이 회답 겸 세환사라는 조선 사절단을 일본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수에 대한 회답을 하기 위한 사신이죠. 그리고 또 세환사, 조선의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일본에 끌려간 이러한 그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는 이런 사절단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의 포로들을 약 9,000명 정도를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답 겸 세환사가 가서 이런 긍정적인 결과물을 가져오기도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뭐 10만,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한 9,000명, 아주 적은 수가 돌아왔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환사들이 보내고 돌아왔고, 그리고 19세기까지 일본과 우리는 이런 평화적인 관계로 이제 갖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국교가 재개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선조는 어떤 국력을 이렇게 강화시켜가지고 다시 한 번에 어떤 그런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군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국이 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조는 그러지 못해서 또 많은 비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울어져가는 명나라, 곧 그 다음 왕 광해군 때 이미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명나라의 사대를 계속했었고, 그리고 또 사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다음 왕이 된 광해군 세자와 권력 투쟁을 계속하면서 선조는 그 생을 마감했던 것이 어떤 조선의 임진왜란 당시의 마무리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